안녕하세요. 광고 아이디어 발상. 이어서 오늘도 그 광고 용어 이것만 알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해서 광고 용어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기억나죠? 키가 되는 말. 기본적으로 슬로건이라든지 그 제품 브랜드의 컨셉트를 키워드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걸 안 정해 놓으면 아이디어가 재밌는데 가면서 이거는 조금 컨셉에 맞지 않네. 이 키워드를 안 정해놓고 하면 그렇게 돼요. 아주 재밌고 누가 봐도 저거는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별로 이게 제품하고 연관이 없어요. 이 키워드를 안 정해서 그래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필. 야 그런 걸로 어필하려고 들지 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죠. 그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이 지금 이것뿐이 아니죠. 대개 광고 용어들은 영어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적절히 한국말로 옮기기도 하고 많이 바꾸고 또 뭐 좋게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는 만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에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실제로 그 광고 선진국이 서양에서 이제 많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실제로 그 영어를 많이 쓰는 건 뭐 어쩔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많이 그 우리말로 옮기고 했지만 또 다시 국제화 시대가 되고 전세가 자꾸 엮이면서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번역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영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어필, APPEAL, 어필한다. 어떤 배우가 새로 나왔는데 신인인데 저 사람은 지적인 면이 뛰어나서 상당히 자기 지적인 면을 어필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 몸에 좀 자신이 있어서 체육관에서 짐에서 맨날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배우가 멋있는 그 몸을 자랑하는 배우가 됐다 할 때 어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소라고 번역을 할 수 있네요. 호소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필하는 건가요? 광고주한테? 물론 광고사에서는 광고주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만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어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어필이라고 해요. 그 진짜 좋다. 사달라.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은 정말 좋다. 어떤 면이 좋다 하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섹스 어필 광고가 요새는 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선정적인 뭔가 좀 성적인 것 같고 어필하는 뭐 화장품, 향수, 뭐 술 광고 일부 이런 데서 섹스 어필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 어필 말고 공포 막 이 제품을 안 사면 죽거나 바보가 되거나 혼자 따돌림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필도 있어요. 그리고 너만 몰랐다 이렇게 어필하는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겠죠.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아는 모든 감정들 질투심, 비교하는 마음 등등등을 다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Rational appeal 해서 rational 뭐죠? rational 하면 이성이죠. 이성적인. 그래서 만약에 여기 썼는데 가성비가 좋다. 뭐 가심비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만들죠. 성능 대비 가격이 상당히 좋다. 제품력이 좋은데 가격도 아주 적당하다 하면 이성적인 어필이죠. 레이셔널 어필. 그래서 좀 따지는 제품들, 카메라라든지 고가의 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많이 레이셔널 어필을 하는 거죠. 이성적인 호소를 많이 하죠. 왜 좋은지, 가격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엔진이 좋은지,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외관을 디자인했는지, 아니면 그 고급차 안에 가죽 시트가 양가죽으로 해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고급 최고급으로 제조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따지고 드는 거는 레이셔널 어필이에요. 이모셔널 어필은 감성적인 어필. 그러니까 이모셔널 감성적이죠. 이모션은 정서, 감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이유를 대긴 좀 그런데 하여간 좋아.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막 그 가격도 비싸고 기능도 떨어지는데 되게 좋아.
아이 많이 좋다 이렇게 하면 뭔가 통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 이모셔널 어필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방법을 이제 알게 됐죠. 어필할 때는 그 광고를 이제 할 때 기왕이면 따지고 가성비 같은 거 따지고 너는 실속 있는 소비자다 이렇게 말해서 하는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셔널 어필 아니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면 이 제품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감성적인 호소예요. 이모셔널 어필.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어떤 식으로 해야 고객한테 어필하기가 좋다고 보세요? 그때 다르죠. 물론 이성적으로 막 따지는 손님이나 그런 제품일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왜 좋은지를 얘기해야 되고 가격도 비교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은 그 좀 달라서 충분히 똑똑하고 다 조사하면서도 그냥 탁 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충동 구매처럼.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이셔널 어필을 해야지 사야 할 이유를 대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멍하게 감성으로 얘기한 것이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사람들이 똑똑한 두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지 알면서도 한 10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가치로 따지면 2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내고 사요. 청바지 같은 거 보통 시장에서 사고 뭐 어떻게 그 가까운 데서 세일하면서 얼마 뭐 만 원도 살 수 있잖아요. 3만 원, 2만 원. 뭐 얻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데 뭐 청바지 진이죠. 파란색 그 텐트 천으로 만든 바지인데 그게 백화점의 어느 브랜드는 10만 원, 100만 원, 몇백만 원 가는 것도 있죠. 만 원짜리 정도면 사는데 그거는 레이셔널 어필, 레이셔널한 측면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감성적으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구매지만 난 저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장사 잘 되겠죠. 어떤 브랜드든지. 그래서 유로피안 럭셔리라고 하는 유럽의 명품들, 뭐 구찌 그런 것들은 되게 샤넬 이런 것들은 감성에 호소하죠. 샤넬 백이 보통 시장에서 산 싸구려 핸드백에 비해서 600배 더 좋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셀 수 없는 감성적으로 왠지 그것을 들면 멋있어 보이고 뭐 장인이 만든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든 뭐 유럽의 전통적인 백이다니 뭐 좀 많이 비싸지만 저거 괜찮겠다 하고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잘 계산을 해서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전략가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할 수가 없대요. 잘 섞어서 하래. 근데 섞어서 하는 건 좀 이상하지. 근데 점점 세상은 이런 이모셔널 어필 쪽이 많이 먹히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따지고 들고 이게 정말 좋다, 싸다, 너 이거 사면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제품도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고 제품 기능도 다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다 그런 정도라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을 열기에 되게 좋겠죠. 슬로건 되게 많이 들은 말입니다. 앞에도 나왔었죠. 슬로건. 그냥 표라고도 번역하는데 표 이상의 표는 뭐 그 손을 깨끗이 씻자든지 또는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불조심하라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이 표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슬로건도 기업이나 광고할 제품의 특징을 잘해서 슬로건식으로 해놓으면 금방 외워지겠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주장이나 제품의 특징을 짧은 말로 짧은 언어로 나타낸 걸 슬로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엔 뭐 짜파게티,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라고도 하던데 뭐
먹는 사람 마음이죠. 어쨌든 일요일은 요리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이렇게 스낵으로 즐기세요. 식구들끼리. 그런 식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이마트로 가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슬로건이거나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슬로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광고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고 딱 그 숙제를 받으면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죠. 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림과 말과 합쳐서 뭔가 광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 슬로건으로 하나 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맛이 독특한 이런 것이 특징이라면, 컨셉이라면 그거 갖고 슬로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짜릿한 맛이든지 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든지 그건 뭐 이미 속담에 있으니까 좀 또 다른 게 없을까 해서 독특한 맛, 기절할 맛, 완전히 다른 맛, 정말 누구라도 좋아할 맛 요거 갖고 슬로건 하나 만들고 시작하면 상당히 좋겠죠. Just do it 하니까 핑계 대지 말고 움직이세요. Do it 하세요. 운동하라는 뜻이죠. 나이키가 그렇게 슬로건을 정해놓으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내도 어떤 제품이 나와도 계속 Just do it에 들어가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서 그 몇십 년 동안 해서 브랜드가 되는 거죠.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좀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죠. 캐치프레이즈, 캐치는 뭐죠? 딱 잡히는 프레이즈라는 거. 프레이즈는 그 말인데 실제로 캐치프레이즈는 뭔가 한번 딱 들으면 아니면 그 현수막 같은 데나 인터넷 배너 같은 데 한번 딱 잠깐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 거예요. 캐치하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캐치하다 딱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캐치. 그래서 헤드라인이라고도 말하죠. 보통 광고에서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 검색할 때 헤드라인을 먼저 보고 본문을 누르죠. 헤드라인이 재미있거나 나한테 관심 있거나 놀라운 정보가 있거나 하면 누르고 들어가서 본문을 보게 되죠. 헤드가 되는 라인이니까 머리가 되는 라인, 글머리 맨 앞에 제목이죠. 상당히 함축적이고 이렇게 재밌어야 되죠. 뭐지? 이게 막 웃기는 재미가 아니라 어쩌면 궁금하고 뭐지? 더 알고 싶다. 딱 눈과 귀에 딱 꽂힌다 하는 것이 헤드라인이. 그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헤드 부분에 맨 앞에 본문이나 기사의 맨 위에 있어서 중요해서 헤드라인이지만 위치나 그 기능의 문제는 캐치프레이즈인가 아닌가로 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런데 캐치한 헤드라인을 쓰는 것은 기술이에요. 많이 써봐야 되니까. 내가 썼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캐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라는 말을 기억해서 항상 딱 한 번 봐도 한 번 읽어도 사람들이 딱 기억해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헤드라인 또는 캐치프레이즈. 광고에서 독자의 주의를 끄는 글. attention 기억나죠? attention. 이 다 배웠죠.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그런데 다 몰라도 되니까 아이다 법칙에 앞에 A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attention, 주의, 주목. 그러니까 광고는 2초예요. 딱 이 안에 뭐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캐치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죠.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뭐야 이거? 아주 옛날 헤드라인인데 이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런 나이키가 뭔지 몰랐어요. 아주 옛날 전이지. 프로스펙스가 있었고 뭐 또 다른 조금 덜 유명한 뭐 월드컵 이런 브랜드도 있었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잡지에 이만한 커다란 면에 헤드라인이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이렇게 뭐야 이거 신는가니까 신발 광고인데 누가 저렇게 거창하게 한 거라지 했더니 이제 미국에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새로 들어왔다. 승리의 여신을 말하는데 나이키는 니케 신화에 나오죠. 니케 나이키 나이키를 신는가 이게 운동화 브랜드라네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네 하면서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바디 카피가 꽤 길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걸 다 읽었어요. 바디 카피 아직 안 나왔지만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는 한 세트예요. 이게 만약에 광고였다면 여기에 헤드라인이 맨 처음에 눈에 주의를 끄는 게 캐치프레이즈가 딱 나오면 여기 이제 이걸 받아서 쭉 그 교과서 같이 쭉 써주죠. 그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걸 바디 카피라고 하죠. 카피인데 바디가 되는, 몸통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헤드라인이고 딱 헤드라인 보고 그 다음에 궁금해.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했으니까 뭐냐 이건 하면 지금 전 세계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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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런 운동화는 없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왜 좋으냐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로 헤드라인을 잘 쓰면 그 다음에 바디 카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근데 대부분 헤드라인이 캐치하지 않으면 아예 안 보죠. 그러니까 바디 카피 공들여서 소개하고 제품 가격부터 역사부터 좋은 점을 다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헤드라인, 캐치프레이즈.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헤드라인이 캐치한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문 제목, 나의 메일 제목, 과연 내 리포트의 제목, 공모전의 제목 뭔가 아까 슬로건 얘기했죠. 딱 잊혀지지 않게 주의를 끌어야 돼. 그게 다른 말로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요. 기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죠? 수많은 그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과 돈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어떤 광고 캠페인이 아무한테도 안 보여지고 그냥 했어 했는데 돈만 냈고 그 다음에 아무 효과 없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실제로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로 눈을 끈 다음에 바디 카피까지 읽어야 그 다음에 무슨 제품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아트 디렉터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 보면 아트 디렉터가 나오고 또 디자이너들도 아트 디렉터라고. 근데 광고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겠어요. 광고에서는 아트 디렉터, 아트는 뭐죠? 예술이란 뜻이면 미술이란 뜻이죠. 또 미술 감독이에요. 그러면 영화에서 미술 감독은 이 뒤에 세트라든지 만약에 이게 세트였다면 저 책장에 책을 뭐로 할지, 책장은 무슨 색깔로 할지, 이 천장이나 벽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의상을 어떻게 할지, 이 색감이라든지 조명이나 모든 거를 미술에 관한 걸 다 책임지는 사람이 영화의 아트 디렉터예요. 근데 광고에서는 주로 인쇄 광고 중심으로, 왜냐면 인쇄 광고가 모든 아이디어의 뿌리이죠. 인쇄 광고 포스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갖고 저기도 멀리 보이나요? 유명한 그 유럽의 영화제 포스터인데 저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걸로 TV 영상도 만들고 영상 광고 또 뭐 영화관에 틀기도 하고 인터넷 배너도 만들고 잡지에도 싣고 이런 식으로 쭉 매체를 다르게 싣는데 아주 중요한 인쇄 광고, 광고 컨셉트에 따라서 표현 방식을 결정하여 광고를 만드는 인쇄 매체 책임자를 아트 디렉터라고 해요. 디자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광고회사의 아트 디렉터가 되겠어요 하면은 뭘 잘해야 될까요? 그림 아이디어를 잘 내야죠. 그림으로 시작되는 아이디어. 내가 자동차 광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림으로 뭔가 막 생각이 나. 새해도 생각나고 이제는 자동차가 도로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니까 원시시대 시조새하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잘 합성을 해서 표현을 해볼까? 뭐 등등등 이런 거 시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쇄 광고 그러니까 광고의 원형을 만드는 사람을 아트 디렉터라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카피라이터가 나중에 나올 텐데 카피라이터는 카피 광고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트 디렉터하고 카피라이터가 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라이터는 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아까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누가 만들까요? 카피라이터가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아트 디렉터는 비주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유능한 아트 디렉터는 카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죠. 그림 전공했고 그림을 잘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잡지를 잘라서도 만들고 뭐 그림을 자기가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포토샵으로 많이 내가 생각하는 안을 자료 화면을 갖고 포토샵으로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아트 디렉터가 되려면. 그리고 툴을 많이 그 그래픽 툴을 많이 배워둬야
되니까. 근데 뭐 아주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되는 거. 아트 디렉터는 이런 포토샵이나 뭐 인디자인이나 이런 그 툴들을 완벽하게 못해도 아이디어가 많은, 그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아트 디렉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형이 되는 광고, 모든 광고의 원형이 되는 인쇄, 포스터 같은 그 원래 아이디어 그거 갖고 움직이게 하고 소리도 넣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아트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광고 디자이너를 부를 때 아트 디렉터라고도 해요. 아트 디렉터 밑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분야별로 타이포그래피 글자만 하는 사람, 또 그림만 하는 사람, CG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뉘죠. 빌보드 여러분 뭐 BTS의 음악이 싸이의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빌보드는 빌을 붙이는 보드예요. 빌은 삐라 우리 어릴 땐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일본식 영어로 빌은 이렇게 종이에요. 뭐 아니면 영수증, 계산서 음식 먹고 빌 주세요. 빌 플리즈 하면은 내가 시킨 음식이 나오죠. 쭉 그 종이를 빌이라고도 하고 청구서 우리 이번 달에 스마트폰 요금 얼마를 썼다 통신사에서 보내오는 그런 것들을 다 빌이라고 해요. 그런데 광고에서는 빌이 그런 하여간 벽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포스터라든지 전단 같은 거. 그래서 빌보드예요. 그런 걸 붙인 보드. 그러니까 학과 옆에 왜 그 복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게시판에 뭐 여러 가지 안내 문구들이나 포스터 같은 거 붙이죠. 그게 빌보드예요. 게시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빌보드인데 5개 광고를 말하고 고속도로나 통행이 많은 도로에 설치를 많이 하죠. 고속도로 이렇게 중부나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커다란 빌보드들 있죠. 뭐 그 음료 광고도 나오고 거기에 진천에서는 뭐 쌀 광고도 나오고 또 LG 전자 광고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빌보드 거대한 5개 광고를 말하는 걸 빌보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고속도로나 통행이 많은 도로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죠, 당연히. 사람 안 다니는 데 설치해봐야 설치비만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그 광고비가 비싸니까 빌보드를 시골 길이라든지 공항부터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요새는 디지털 빌보드의 전성시대예요. 여러분 그 서울의 삼성동에 그 코엑스 앞에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디지털 전광판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돌고 인쇄 포스터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소리는 안 나죠. 화려한 네온 사인하고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은 그 전광판으로 디지털 빌보드라고 디지털 사인이지 디지털 빌보드 이렇게 말하는데 가히 뭐 이게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원래 어디가 유명한 거예요?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라든지 그 다음에 런던의 피카딜리 스퀘어 이런 데 가면 스퀘어는 이제 광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거기에 커다란 광고판들이 있고 그게 거의 뭐 밤에는 빛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또 뭐 시각 공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아름답고 막 그 멋있는 그래픽, 유명한 모델, 새로운 자동차,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오죠. 그거를 빌보드라고 해요. 5개 광고. 그 다음에 디지털 빌보드라고도 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도 하고 사인 간판을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이니지. BGM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건 BGM으로 깔고 BGM이 뭐냐? 이게 뭐야? 뭐 줄임말이겠지. 백그라운드 뮤직. 근데 조금 영어권에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냥 뮤직이라고 많이 쓰지. BGM을 뒤 그라운드 배경음악. 그죠? 배경음악. 포그라운드는 앞이고 백그라운드는 뒤니까 배경음악을 말해요.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 장면 딱 나올 때 막 그 드럼으로 막 빠른 템포로 그 힙한 음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서정적인 드라마처럼 아주 현악기가 조용하게 흐르다가 점점 이제 고조되거나 또는 막 엄청나게
꽹가리 소리 같은 것처럼 막 빠르고 시끄러운 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붙여서 만들거나 편집해서 그런 것들 광고의 배경이 되는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뮤직은 다 아는데 BGM이라고 줄여서 말하기 때문에 저게 맞는 영어인지 틀린 영어인지 뭐 그거보다는 일단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무드를 만들어주거나 드라마의 광고가 이제 드라마타이즈가 되니까 주로 어떤 분위기다 이런 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BGM이 하죠. BGM, 백그라운드 뮤직. 그래서 실제로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구상할 때 요새는 뭐 배너도 리치 미디어라고 해서 오디오가 나오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드라마를 만들 때 무드를 만들어 주니까 어떤 것도 일부러 BGM을 빼고 하죠. 더 몰입되라고 화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을 줄여서 말할 때 BGM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